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적십사회 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택시 적십사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경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명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윤태 의원 등 6명이 찬성한 평택시 적십사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의 평택시 지구협의회에 권하는 사업 수행과 그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적십자사 조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부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대비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택시 적십자사가 봉사활동에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본위원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하는 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의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사기관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 회비 모금이나 적십자사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본문에서 인용한 평택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평택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두 개의 조례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고 이들 조례를 대체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이번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 바 인용조례의 명칭을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평택시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장 손경사입니다. 안 2조에 보면은 지구협의회가 회원 단체로 해서 이제 하부 조직을 범위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하부 조직이 좀 포괄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지원에 대한 한계가 좀 불분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지금 경기 내 15개 시군이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또 그다음에 안 5조의 공재산 무상 대부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23조에 이제 국공재산 무상 대부를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이제 조례에다 제정을 또 했지만은 이제 타시군의 사례가 또 12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 6조는
봉사자에 대한 보험 공제 가입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 시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보험 가입을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손정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어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다고요? 예. 양경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국장 손정표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7-64호 평택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기능, 그리고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재단은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재단의 정관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운영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임원의 구성을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 및 임기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이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8조에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는 사업의 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청소년 재단의 운영 재원에 대한 조항으로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재단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 및 경미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한숙자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0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오늘 제출된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의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 관리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성격의 청소년 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재단은 조례 제정 이전인 지난 2000년 2월 설립되어 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 없이 지금까지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었으나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시설의 위탁 관리 규정을 명시하는 등 청소년 시설 관리를 제반 규정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청소년 재단의 자율성과 관련해 청소년 재단은 민법에 의한 별도 법인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보호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임에도 안 제5조 시장에 대한 승인사항을 보면 경미한 부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재단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제5조 제9호에서는 이 조례에 없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조례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연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재단은 별도 법인으로서 회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 승인, 예산서 제출, 결산 승인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과 관련해 조례안 제12조에서 업무상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시키는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파견 형식에 있어서 시장이 직권으로 재단의 공무원을 파견하기보다는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재단이라고 했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 센터하고 이제 수연원 아마 이게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별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재단의 역할이라는 게 근래 한 2년 됐나요? 2년 전에 이제 사무처장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제 뭐 사무처장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런 직책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청소년 재단 산하에 이제 뭐 센터하고 수련원이 이제 있는 체계가 잡힌 건데 별도에는 양쪽 그 전에까지는 별도로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센터장이나 뭐 수련 원장이나 그분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들 판단하에 네. 운영을 네.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또 어떻게 됐든 이제 뭐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무처장이라는 그 직을 만들어서 이제 공무원 쪽에다 이제 퇴직하고 그걸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수련원 자체가 정상적으로 돼 있다고 안 보거든요. 예. 보면은. 근데 지금 그걸 하는 분이 지금 또 복지재단으로 가고 지금 이제 사무처장은 공석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있냐 이거지.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파견을 시키고 사무실까지 예전에는 저쪽에 있던 거 아니에요. 무봉산에 예전에는 예, 저쪽에 있었죠. 처음에 센터에 있었고요. 거기다 이제 무봉산으로 옮겼습니다. 서리국장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센터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 예. 수련원 쪽으로 옮긴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옮긴 이유가 어떻게 됐든 뭔가 좀 잘못된 그 저기를 바로잡고자 했었는데 그걸 바로 잡는 제가 볼 때는 한 반은 잡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지금 공석이 됐어. 지금 그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시 책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여기에 이사장은 누구냐 이거.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 문제 저 문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또 감사보게 해서 지금 감사 결과 나왔죠? 아직 뭐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조사에서 조사만 했지 결과는 아직 안 그래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뭐 취업돼 가지고 아직 보고는 안 된 상태고요. 지금 뭐 취업 중에 있습니다. 취업 중에 있고요. 그 당초에 이제 그 수련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그 사무처장을 파견을 이제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체계가 이제 반 정도는 이제 잡혔는데 이제 사무처장이 이제 복지재단으로 1월 말에 이제 옮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세월호 사고 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선거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처장을 사실상 임명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저기 연초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전번 의원님도 지금 검토를 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급하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재단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례 무슨 운영에나 이런 거 있어서 그걸 근거로 뒀는데 완전히 지금 배당간에 만들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위원회 같은 경우에 뭐 설치 구성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제 사무처장 직이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상임이사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15명 이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명? 8명. 8명인가요? 예. 예전에는 센터하고 수련하고 별도로 했었죠. 별도로는 안 썼어요. 이사회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하나로 했었나요? 이제 운영을 이제 따로따로 한 거죠, 사실상.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시의원들도 이제 들어가 있다가 네. 그게 빠졌어요. 네. 그건 뭐 지침이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들어가서 이제 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재단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이제 만든 이제 산하기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감사나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든 거기에 부담된 것도 대변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 역할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우리가 무슨 거기 가서 뭐 무슨 뭐 권리나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또 바람막이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도 여태까지 그래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거를 아까도 뭐 전 총무국에서도 했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뭐 여기서의 의원이 좀 밖에 나가면 다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법리 해석을 좀 잘 해보셔서 불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도 시의원님들께서 이사로 참석을 하셔서 뭐 그장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희의 협조를 해서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면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상위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그래서 좀 아쉽게 저번에도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 조례 개정 있어서는 이것 좀 먼저 해서 이제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하고 좀 이제 이게 틀려진 게 뭐냐면은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맞아요. 뭐 청소년 뭐 지능에 관한 거, 뭐 보호 복지 뭐 이런 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운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사업이거든요. 예, 경영입니다. 네, 사업입니다. 어? 근데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도 부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제 하는데 상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8조에 이제 그 고인 묶여 있어가지고 저희도 참 그럼 저희들이 센터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청소년 센터 이제 남부에 있는 걸 그걸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청소년들 전문가 지도자들 그쪽에서 이제 자격증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수련원이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무처장직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열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완전 다 배제시키고 루키는 뭐 하고 그런 거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 된다고 봐요.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뭐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하고 지금 저 무봉산 수련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 거기 직원들 그 팀장 이하는 뭐 어떤 청소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이 원장 같은 경우는 경영자인데 굳이 그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만들면서 이제 각종 단체 이제 이런 단체에서 어떤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 이제 그 자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좀 시끄러운 것도 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시끄러운 부분도 이제 사무처장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무처장도 이제 먼저 종전의 규정을 보면은 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것도 먼저 이제 어떤 단체에서 전적으로 맡았을 적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해당 분야 청소년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뭐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또 청소년 1급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20년 이상 경력자 그다음에 5급 공무원 이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다면은 일반인은 사실 어느 특정 단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이런 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추가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자 그래서 이게 좀 폭넓게 좀 해서 이거를 어떤 경영자를 받아들여야지 청소년 지도자가 뭐 이런 자격을 다 갖추게 되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은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보다는 경영 능력을 갖추고 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 앞으로 적극 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쪽 뭐 단체 또 그렇게 돼 있던 것도 뭐다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경영 마인드까지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좋은 건 없죠. 금상첨화죠 그건.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연간 계획이 딱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서 뭐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도 그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거기 없는 돌아갑니다. 거거든요. 예, 거기 실내에서 돌아갑니다. 하는 거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뭐 달마다 이렇게 껴맞추면 예, 하는 예. 거지만 이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완전히 또 그냥 예, 올수업됐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뭐가 들어와야 뭐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일반인들, 예. 뭐 대학교 예. 이런 것만 상대해지 어떻게 보면 뭐 영유아 그렇죠. 얘들은 딱 자기들 소관 아니라는 게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뜩이나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포괄적으로 봐줘야 되거든. 이제 유치 차원에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무봉산에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면 지금 청소년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전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풀릴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후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경영을 좀 다각도로 다변화해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뭐 정규기관이라든가 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영유아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경영을 좀 다변화하고 또 유치 활동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냥 오는 손님만 받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뭐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1억 4천 추경을 더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 또 이게 사건 있을 때마다 무슨 뭐 태안 사건이다 뭐 구제역이다 AI다 뭐 사건 있을 때마다 거기가 경영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센터 마냥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만큼은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다 막혔을 적에 과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 사람들 인건비를 계속 대주고 줘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휴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급휴직을 줘야 되느냐, 상당히 지금 여러 각도로 생각을 좀
검토되고 지금 어떻게 있습니다. 됐는지 이제 예. 그런 거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한 가정의 가정이고 다 가정을 다 꾸리시는 예,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수입을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세입으로 또 잡으면 그렇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예. 예산상이 아직까지도 뭐 좀 협의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는 꼭 가야 되고요. 지금 뭐 제가 뭐 센터는 잘 저기 하지만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감원이 돼요. 예, 지금 2명이 이번에 3명이 줄었습니다. 이번 3명. 한 명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예. 또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예, 예. 또 퇴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자연 감소돼서 그때 인원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 규모 시설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직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장이라는 그 저희가 1급이고 그분이 다 고난이가 다 갖고 모든 걸 휘둘렀죠. 거기서. 모든 거를 예, 다 예.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처장이 있음으로 해갖고 이제 원장이 이제 처장 밑에 있는 저희가 돼서 권한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자체 내에서 그런 거는 좀 올라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원장까지 외부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요. 다들 뭐 여기 뭐 지금 뭐 국장님 뭐 과장님들 계시지만 목표가 뭐예요? 퇴직하기 전에 국장 되는 게 목표예요. 옛날 같이 원장이 그 권한을 다 갖고 있었을 때는 외부에서 다 거의 들어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한 없는 원장이라 그러면은 그 조직사에서 수위 전에서 내부 승진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분들도 어떻게든 사기인적 차원에서 아 나도 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장까지 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더 애착가 갖고 더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제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원장들 정권이 뚫릴 때는 팀장들을 거의 외부에서 데려왔어요. 자체 진급은 이제 6급수부터 올라가면은 뭐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팀장을 다이렉트로 자기네 단체에서 뭐 데려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데려다 앉혀가지고 직원들 사이가 상당히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병원 처장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부 승진 제도를 이용해서 외부한테 팀장급을 안 받아들인다, 신규 6급만 받아들인다 해가지고서 직원들을 살짝 승진을 시키고 지금 저 무봉사 수련원장 같은 경우도 자체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과거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도 말들은 많아요. 예. 뭐 외부에서 뭐 오네 뭐 사무처장도 뭐 누가 뭐 내정이 됐네 이렇게 했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원장만큼은 지금 올해 임기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 모집을 예. 하는 거예요? 예. 임기가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1월 2일까지요, 참. 1월 2일까지. 네네. 그러면 공모를 안 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연임되는 거고. 아니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이제 임기는 끝나는 거니까 아 임기 끝나는 데면 네. 다시 공모한다 그러면 그만두는 소리지 뭘. 아니 그건 아니고 공모니까는 뭐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그거는 예. 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히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그거는 문제는. 뭐 예. 과장님이 뭐 국장님이 해서 그래야만이 뭔가 그 지금 예. 조직 사람들 많지도 않더라고. 예, 지금 몇명 되지 않습니다. 몇명 되지도 않지만 불쌍해 그 사람들. 그거 좀 잘 좀 예. 맞는 말씀. 예, 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파견이 이게 정당화가 안 돼, 파견이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뭐 도시공사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래놓고 다 지금은 파견했던 거 다시 다 언제 복귀하셨죠? 아니 지금 거기 다 복지재-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은 있습니다. 또- 파견이 필요해서 이제 네. 파견을 하는 근데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연계망이 좀 많이 돼서 하지만 난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파견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파견이 이제 그 전에 사실 파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견이 일정 동안 나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랬었는데 이 청소년 무봉산이나 센터나 수령이나 센터나 보면은
이 직원들이 이제 청소년 지도만 하다 보니까 이 행정력이 조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장을 보좌하는데 약간 좀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 이게 파견을 파견, 시켰던 저건 이제 건데 파견 시기면은 예, 예. 그 전에 누구야 그 지금 청북 어디 가신 그 계장님 김병준이 김병준 계장님 예, 같은 그런 분은 파견 잘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김병준이가 예, 김병준 계장이 양쪽 다 했던 거야. 예, 잘했습니다. 김병준. 아 고던 파견이다. 예, 예. 그런 거 파견은 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예, 그런 한 명 정도는 파견 필요합니다. 처장하고 이제 같이 예. 맺혀서 행정적으로 이제 예.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어떻게 됐든 이걸 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수연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휘처는 위탁을 예. 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위탁을 하면서 이게 뭐 또 재위탁 문제 그런 예. 걸 계속 뭐 이번에 아마 감사의 지적사항도 거의 이제 그쪽으로 간 예. 것 같던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법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예. 착복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법상 이제 재위탁을 못 해주게 돼 있는데 그걸 줌으로 해서 이제 다 문제가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으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으로 다 넘겨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럼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예? 그래야 거기서 운영을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하면서도 찜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유원지라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권을 해도 뭐 더 좋은데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좀 제가 항상 한 얘기인데 계약 조건이라도 좀 변경을 추정서 해줬으면 그렇게 해서 예, 뭔가 계약 이거를 조건이라도 좀- 활성화시킬 수가 예, 뭐- 있게 해야 되는데 막말해서 수영장 해갖고 시즌 딱 끝나면은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썰렁해서 누가 오냐 이거요. 아 우리 동네 주민은 좋아요. 사람 안 오니까 시끄럽지 않고 응? 편하게 나가서 지청 가는 건 좋은데 그 시설물이 아깝다 이거지.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에 안 했지만 재작년 같이 겨울에는 눈썰 매장 같은 거 했을 때 사람 많이 왔어요. 네. 예. 근데 작년에 그 안 해다 보니까 거기가 관리비가 전기료나 이런 게 기본 한 500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생돈이 나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오면서 나가는 돈은 그게 괜찮잖아요. 또 수입이 있고. 그래서 일단 시에서 못하는 부분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무봉사에서 못하는 부분 이런 거는 뭐 재위탁도 저는 뭐좀 맞다고 보는데 줄 수 있으면 준다고 맞다고 보는데 일단 뭐 계약 조건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있는 거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재단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사장이야 명예고 그럼 상임이사는 어떻게 해요? 상임이사는 계획이. 저 상임의사를 먼저 공개 모집을 해야죠. 공개 모집을 해서. 원래 지금 모든 게 이제 그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이사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하게끔 그 법이 바뀌었어요. 9월달에 바뀌어가지고 거기 뭐 사무처장이라든가 이런 이사들도 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빨리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예. 지금 이게 늦어지면요 어떻게 되면은 뭐 다시 이제 또 뭐 센터장은 언제까지요? 센터장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죠. 30일까지.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수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2일까지라 되면은 어떻게 됐든 뭐 공모해서 그 다시 이제 지금 원장이 다시 그거를 받을지 네.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공모한테 뭐 공부를 그러다 하게 보니까 되면, 그런 걸 누가 중심을 잡을 사람이 있지. 나중에 보면은 사무처장도 없고 원장도 없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원장보다 이게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죠. 예.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여튼 저희가 아니 하겠습니다. 늦은 거예요. 네, 지금 뭐 네.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빨리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맞죠. 네, 양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경석 의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